희생적인 어머니들의 10가지 특징.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모성에서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나이가 들어서는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어머니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머니는 아이에게 삶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줍니다. 이런 어머니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 아이에게 따뜻함과 신체적 접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어머니는 매우 조종적이고 수동 공격적입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댓글로 이 유형의 어머니에서 자신이나 어머니를 떠올리셨는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 특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 나는 이미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이런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감사함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너는 감사할 줄 몰라. 이런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네 아버지와 살지 않았을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더 좋은 교육을 받았을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 더 행복했을 거야. 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희생적인 어머니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 노년에 의지할 존재로 여깁니다. 이런 어머니는 노년에 자신을 위해 종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모두가 아는 한 잔의 물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는 나이 들어서 나에게 물 한 잔도 떠다 주지 않을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더욱 심어주고 아이가 그 빚을 갚도록, 즉 어머니가 되도록 의무감을 부여합니다. 희생적인 어머니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물론 그녀는 미성숙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작고 무력한 소녀처럼 보이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삶에 대해 불평하고 아이에게 자신의 조력자이자 버팀목 그리고 부모 역할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불평은 사실 뭐든지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만 산다. 너희는 내 삶의 의미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내 자신과 건강까지 희생하는데 너희는 이렇게나 감사할 줄 모른다. 건강에 대한 불평도 있고 심지어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는데 이는 책임을 매우 자주 자신의 자녀나 외부의 누군가에게 전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어머니는 자신의 삶도 건강도 선택과 결정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희생적인 어머니는 상당히 자기애적이지만 이 자기애는 숨겨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애적 사람들처럼 그녀는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모성적 영웅심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영웅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주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어떤 후유증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모든 것을 극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아이를 위해 바친 영웅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이제 희생적인 어머니의 5가지 특징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자, 계속해서 6번째 희생적인 어머니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런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정말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삶이나 환경, 어떤 외부 요인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연민과 희생자 의식에 갇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서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이 위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입장은 그녀에게 많은 이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7번째 특징입니다. 그녀는 지나치게 유아적이고 미성숙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머니는 정의상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자신의 부모에게 매우 크게 의존합니다. 이런 여성은 심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여성은 항상 돌봄이 필요하고 지지를 받아야 하며 외부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는 작은 소녀와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에게는 내적인 지지대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지지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고통입니다. 그녀가 내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통은 희생자에게 매우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득들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사실 고통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9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희생자에게는 항상 많은 권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어머니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득입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유발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고 점점 더 죄책감을 통해 자녀들에 대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거나 분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마치 탯줄처럼 자녀와 어머니를 그녀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9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어머니는 마조이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성향을 성격에서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조이즘은 고통에서 쾌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는 마조이즘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수동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자녀에게 사디즘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의 정신은 매우 많은 긴장을 겪기 때문에 이런 여성은 심인성 장애나 더 심각한 신체적 질환을 겪기 쉬운데 이런 질환들은 다시 한번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픈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변명받고 아픈 사람들은 동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뭔가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잘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연민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자녀에게 매우 심각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남기는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목과 치유가 필요한 무의식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꼭 가입해주시면 기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서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았는지 알려주세요.